근로감독관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근로감독관님, 이거 발음이 안 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회사에 있다 보면은 정말 한 달이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오는 불편한 전화가 있습니다. 바로 법정 의무 교육을 받으라는 영업 전화입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요, 이것 때문에 인사 담당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는 면제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물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의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건지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법정 의무 교육이 무엇인지 적당히 설명해주고 법정 의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지만 강조를 하지, 우리 기업이 면제인지 아니면 약식으로만 받아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요, 사실 큰 기업들은, 규모가 아주 큰 기업들은 알아서 교육을 잘 받고 있을 거고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대부분 교육 대상이 아니거나 약식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정 의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문다라는 이런 협박성 영업 전화에 긴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영업 전화가 너무 문제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을 보면은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에 등록된 기관이라고 하면서 실제 법정 의무 교육을 잘 받았는지 점검을 나오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진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아니면은 절대 사업장의 점검을 임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전화가 와가지고 고용노동부 등록기관인데 지금 교육을 미실시한 것으로 확인이 돼가지고 확인차 전화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진실일까요? 진실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고용을 받았는지 여부는 정식으로 서면으로 요청을 하던가 다양한 업무 때문에 점검이나 조사를 나갔을 때 알 수 있는 것이지, 교육 실시 여부는 이러한 조사 전에는 절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 두 개만 알고 있어도 대부분의 불법 영업 전화를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법정 의무 교육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의무 교육을 꼭 받아야 돼. 작은 기업들의 인사 담당자들은 법정 의무 교육이란 그 개념 자체를 몰라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3대 법정 교육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4대 법정 교육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5대 법정 교육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작은 3대 교육이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교육,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교육. 이제 여기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퇴직연금을 설정한 기업들 있죠. 퇴직연금을 설정한 기업들은 퇴직연금 교육을 받아야 돼서 원래 이렇게 3대 교육에 퇴직연금 교육을 포함하면 4대 교육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3대 교육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4대 교육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왜 5대 교육이라고 말하느냐? 여기에 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법정 의무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렇게 4개고요. 이렇게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4대 법정 교육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퇴직연금 교육을 추가하면 5대 교육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대상을 보시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법적 근거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풀로 말하지는 않고요. 보통 우리는 남녀 고용 평등법이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교육 대상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영업 전화하는 분들이 다 이거 얘기하는 거에 봐라, 무슨 몇 조 몇 항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라고 되어 있지 않냐. 자, 그러면서 절대 면제 대상은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교육 면제 대상을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 1호부터 4호까지의 내용,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그리고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교육, 이렇게 4가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직접 강사를 불러서 이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홍보 자료의 배포만으로 교육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홍보 자료는 어디서 구할 수가 있습니까?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무료 자료가 그냥 쏘르륵 쏟아집니다. 그럼 누가 대상이 될까요? 첫 번째,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자, 그래서 상시 근로자가 10명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자료 배포만으로 교육을 대신할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이런 교육이 필요 없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 구성원이 모두 성별이 한 개인 거예요. 모든 구성원이 남성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모든 구성원이 여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면제 대상, 즉 자료 배포만으로 교육이 끝나는 경우인지를 분명히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개인정보 보호 교육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에 위거하여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개인정보 교육은 좀 받아야 됩니다. 과거에는요, 이제 저는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저 국민학교 때는요, 졸업 앨범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졸업 앨범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수십 년이 흘러서 친구를 찾고 싶었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친구를 쉽게, 동창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졸업 앨범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개인정보라는 개념이 정말 희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뉴스를 봤습니다. 어느 학교의 수능 감독관이, 선생님이겠죠? 수능 수험생의 응시 원서에 적힌 그 연락처를 보고 내 마음에 든다라고 만나자라고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교육을 왜 받아야 되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안 받았을 때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억대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사전에 교육을 권고하는 것이지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과태료를 무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다음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교육. 교육 대상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 고용법에 위거하여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 교육 면제, 교육 예외 대상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기업의 규모가요, 이제 근로자가 50명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이제 근로자가 50명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자,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법 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즉 규모가 근로자 50명 미만의 기업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교육 자료는 어디 있느냐? 그냥 인터넷 검색해보면요, 교육 자료가 우르르르 쏟아집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만 가더라도요, 무료 자료가 우르르르 쏟아지기 때문에 이제 자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이기만 하면 무조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영업 전화했으면 이 기업이 5인 이상 기업인지 5인 미만 기업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5인 이상 기업이라고요?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 전화를 하기에 가장 좋은 건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니,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뭐 기업이 뭘 잘못하면 얼마만큼 처벌을 받느니, 이런 것만 계속 강조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맞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기업이면 무조건 받아야 되네. 자, 이러면서 이제 교육 신청을 하게 되면 비싼 유료 교육을 받게 되거나 무료라고 한 다음에 이제 영업사원이 와가지고 교육 조금 하고 이제 보험 상품을 팔거나 이런 장난질에 좀 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사무직인데 어딜 봐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난 기업이 아닌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고? 어딜 봐도 이상하잖아. 자, 그래서 면제 대상이 있고요. 면제 대상이 법에서 조금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렇지 아마 대부분의 기업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겁니다. 자, 볼게요.
이제 교육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29조에 위과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자, 교육 면제 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조를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교육이 면제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라고 해서 이 법 안에 별도의 표가 있습니다. 그럼 별도의 표를 보시면 다음에 어느 안에 해당하는 사업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련,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건업, 기타 전문 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뭐 쭉쭉쭉 있죠. 기본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사가 사무직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자, 다음에 언안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해서 뭐 농업, 환경 정화 및 보건업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11번을 보시면 보건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보건업은 규모가 50명 아래라고 하면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구나. 자, 그런데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병원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원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이 교육 대상이지 의원은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병원과 위원의 그 차이는 그 규모, 이제 그 병실을 기준으로 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원이라고 하면 동네 작은 병원들이죠. 동네 작은 병원들은 어차피 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동네 위원들이 이 불법 영업 전화에 장난질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공지사항까지 올라와 있겠습니까? 의원은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영상은 이제 교육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하지만 비싸게 유료 강의나 이제 외부 위탁 교육을 통하지 않고도 이제 인터넷 동영상 강의나 다양한 무료 강의도 많거든요. 충분히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충분히 편하고 저렴하고 심지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영업 전화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본인들이 교육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교육 받으라는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교육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설 교육 기관이 모두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설 교육 기관에 정말로 이제 고용노동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요, 저희 회사에도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 회사 직원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제 고용노동부 이제 관련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무역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